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과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과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잡아나가기 위해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미리 뽑아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에코프로 BM 다음 2차전지 1179조 독점 세계 1위 초격차 기술로 딱 2배 성장 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업을 공개할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금 이제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보셔도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온 전기차 시대인데요. 이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최근에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보조금 혜택이 끝났고요. 미국이 1조 2천억 달러, 대략적으로 앞서 보셨듯이 1179조 원 규모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엄청난 인프라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충전도, 통학버스, 전기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기차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시장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테슬라겠죠.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802만 대로 들어섰고요. 전체 판매량의 한 10%, 신규 차량의 10% 정도가 전기차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도 판매 실적 분석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공급난에도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68%가 증가했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1위 지금 이제 기록했고요. 시장 점유율이 63%, 테슬라 모델 Y 판매 호조의 1위를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는 그래도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 변수 많아서 업체별 점유율이 큰 파동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꽤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기가팩토리라고 생산 방식의 효율화로 인해서 테슬라가 더욱더 싸게 전기차 공급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할인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굉장히 엄청난 지금 이제 점유율에 좀 보호하는 점유율을 좀 지킬 수 있을 만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지금 현재 행보에 굉장히 주목했었는데요.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바로 투자의 날 지금 현재 이슈였는데요. 투자의 날 이슈에서 새로운 어떤 걸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행사에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대단한 이야기도 또 꺼내지 않았다고 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었던 것들은 신차 발표 정도였습니다. 뭐 조금 더 소형, 지금 이제 모델 3보다 조금 더 작은 지금 현재 자동차를 좀 더 싼 값에 내놓게 되면서 전기차의 보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조립 비용을 절반 목표로 줄여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신차 발표 얘기가 빠지자 주가는 실망감에 빠져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뭐 활용도 낮은 선루프 등 없애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자동차를 보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뭐 이야기가 있었던 이미 뭐 수년 미뤄졌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연내 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솔솔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테슬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반값 자동차를 내놓는다는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정말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까? 왜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자동차를 내놓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떠한 신규 자동차를 내놓지 못했는 데는 가장 크게 타격이 있었던 데는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바로 뭐냐? 테슬라도 한 발 물러선 배터리 내재와 완성차들 어려움 겪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비용 생산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인데 반값 신차 공개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재화가 필수입니다. 테슬라는 또 테슬라 독일 배터리 공장 생산 무기한 보류를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수율이 잘 안 나온 거죠. 수율이라고 한다면 100개를 배터리 생산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없는 배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불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불량의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생산력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이 배터리를 내재하고 상품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체 생산을 추진하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율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배터리를 만들지 않고 지금 의존하고 있죠. 뭐 LFP 같은 경우에는 CATL 중국 기업에게 그리고 NCM 기존의 방식은 파나소닉 그리고 뭐 일부 이미 다 할 줄 아는 LG 에너지솔루션에게 일부를 지금 이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어떤 그림이 현재 나와주고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LFP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LFP가 아무리 늘어나도 주력은 NCM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배터리 점유율, 종류별 점유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당시 거의 70%대를 찍었다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LFP 비용이 늘어나고 NCM 비중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도 과반 이상이 NCM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왜 그럴까? 라고 물어봤더니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만 안정 등으로 LFP를 일시적으로 주목하긴 하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생산하는 거지 이 LFP가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LFP 비중에 50%를 늘렸다. 폭스바겐과 포드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 LFP 배터리를 적용을 준비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예 LFP 배터리를 대응할 수 있는 하이만감 배터리를 개발에 착수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주로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좀 말을 좀 바꾸긴 했는데 일단은 그만큼 지금 이제 LFP를 기술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원조적으로 웬만한 근본 기술력은 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였던 거죠. 실제 여러분 이거는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LFP는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중국이 제일 잘 만들죠.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 누구예요? CATL이죠. CATL의 매출 비중만 보셔도 재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ATL의 양극재별 비중인데요. LFP가 30%고요. NCM 방식이 70%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NCM 방식이 주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결국에는 비중이 늘어나긴 했으나 결국에는 주력은 NCM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포드하고 CATL이 바로 LFP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공장 설립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기업들끼리는 결론이 났지만 국가에서 뭐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혜택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안 주면 아마 이 계획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왜 하필 LFP 방식을 선택해서 미국에 진출했을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 거냐면 찾아보니까 이 원천 기술이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CATL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지금 자기네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NCM 방식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에 있었던 분들이 가서 옮겨가가지고 기술을 사실상 뭐 이건 뺏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원천 기술들이 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중국 안에서 판매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미국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NCM 방식을 뭐 기술을 포드에게 주기 싫어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다양한 이유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중국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결국 미국 시장 안에서는요.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길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많은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근데 게다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심지어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요즘 한 수를 더 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LG 엔솔 vs CATL 전기차 LFP 배터리 자존심 경쟁.
LG 에너지솔루션이 올해서부터 중국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생산한다고 했어요. 2024년에 미국 미시간 공장 내에 신규 LFP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포드 그리고 지금 현재 CATL 기술력 동원해서 2026년부터 LFP 배터리를 적용하려고 현재 준비 중인데 이건 마저도 아마 LG 에너지솔루션이 막으려고 하는 듯합니다. LG 엔솔에 미국에서 중국에 지워버리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G 엔솔이 갑자기 안 만들던 LFP 배터리 만들면 CATL보다 못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원래부터 근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누구라고요? LG 엔솔이에요, 여러분들. 배터리의 거의 대부분 특히나 전기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워낙에 많은 과거부터 엄청난 특허권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지금 뭐로 나타나온다고 했어요? CATL의 6배라고 하죠. 지금 24,000개입니다. 지금 이 특허가 뭐의 차이로 드러난다? 근본적인 차이인 수율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수율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수율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LFP까지 진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굳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미국의 뭐 테슬라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테슬라도 LFP 탑재하고 싶을 텐데 입장 다 들어봤을 때에는 굳이 중국 기업이 미국 내에 들어올 이유가 더욱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거의 LG 에너지솔루션이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울 정도다라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G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주식은 누구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보양새를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다음 대장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올라간 종목이 가장 어떤 기업체는 납품할 수 있는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공장을 지어낼 거고 이 양극재를 들여와서 결국엔 배터리를 완성시켜야 될 텐데 배터리 완성시키는데 수율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 누구밖에 없다고요? LG 엔솔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너무나도 독보적으로 떠오를 만한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에코프로급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 뭐 시가총액 부분도 좀 다르긴 하니까 워낙에 묵직한 종목이니까.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주식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도 남아야 될 만한 이런 주식들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진가는요, 언제 드러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본격적으로 지금 1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 지금 2공장이 곧 이번 연도 하반기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공장이 만들어지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장에서 정밀로 조정을 통해서 수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굉장히 그 분량이 없이 최대한 완성형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LG 엔솔이 노력할 텐데요.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LG 엔솔이기 때문에 이 진가가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기업체들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율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길면 아마 1년 동안 수율만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요걸 잘하는 기업이 지금 LG 엔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업들 묵직하게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최근에 LFP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LFP 시장에 만약에 LG 엔솔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그 양극재, 음극재 조달해줄 기업이 필요하겠죠. 그는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5그룹장은 LFP 저가형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물결로 기결되는데 현재는 하이만간계 코발트 프리 양극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기존의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많이 양극재, 음극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LG 엔솔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LFP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를 최근에 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에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마 만약에 본격적으로 LFP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LFP 공장이 지어지면은 LFP 관련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있겠죠. 탑머티리얼입니다. 코인테크의 자회사 중 하나인 탑머티리얼은 LFP 전지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탑머티리얼이 좀 더 매력적으로 주가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현재 보여지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되겠죠. 그게 뭐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잘 가는 트렌드입니다. 예, 이제 예전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페배터리, 성일하이텍 어떻게 됐죠? 잘 드셨어요, 여러분들? 예. 뭐 성일하이텍 뭐 이거 왜 이렇게 뭐 그 영상이 계속 성일하이텍만 설명하느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보시죠. 괜히 단 게 아니 왜 괜히 설명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세비캠 괜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런 기업들이 신규 상장주들이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탑머티리얼까지 주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모아가는 주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요 종목들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탑머티리얼 요 종목이 파동이 좀 더 클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난 그래도 자금이 좀 남는다 하시면 포스코 케미칼까지 공략해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립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2023년도 자료집을 드린다고 설명드렸죠. 무료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무료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이재진의 사학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이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예, 삼각형으로 알록달록 생긴 건데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구글 플레이라고 검색하면 다 있을 텐데 여기 검색하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핸드폰에서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그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을 이거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마 무료 회원 가입 되실 거예요. 무료 회원 가입하세요. 뭐 로그인하세요 나오실 텐데 밑에 보시면 회원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회원 가입하세요.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만 비밀번호만 적으셔도 만들 수 있게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아이디 비밀번호는 까먹지 마세요. 매일매일 접속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꼭 기억하기 쉬우신 걸로 만드세요. 급등 추천주 들어가서 공직을 세 번째 2023년도 두 배 급등 후보주 정리 자료집 보시면 여기에 자료집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료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시장에서 오늘 좀 강해 보이는 관심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28, 27 뭐 주말에 제외하고 지금 24, 23, 22, 21 뭐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에서 관심 종목들 단기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장착하기 전에 해외 증시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어떠며 오르는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전일 상승 테마는 어떤 종목이었는지 오늘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실제 보시면 미래컴퍼니 한농화성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이어갔죠. 전일 상승 테마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을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큰 그림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주요 뉴스와 제 생각도 쭉 적어놨으니까요. 보통 이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올려드립니다. 보통 9시 장이 시작하면 8시 30분에 부근에 올려드리니까 올려가시는 거 확인하셔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과 다운로드가 아니라 확인하셔서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지금 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튀었던 관심이 가질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고 오늘 의료기기 관련 주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잘 움직였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장 흐름을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